안녕하세요, 가익입니다. 오늘은 영상과 게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과 게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 영향력을 앞으로 3회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대부분 무서운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죠. 그 중에서도 주로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께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머님께서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이야기에 저의 상상력이 더해진 결과물이었죠. 할머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묘사하시면 제 이미지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듣는 것과 동시에 제 뇌가 움직이고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TV를 볼 때에는 주로 영상에 몰두합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던 전설의 고향과 같은 무서운 이야기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장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영상 중에 한 가지는 전설의 고향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요. 바로 네 다리 내놔였습니다. 그것은 병 중에 있는 어머님의 병을 낫기 위한 효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분의 조언을 듣고 귀신의 다리를 잘라 다리를 가지고 도망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리 잘린 귀신이 통통 한 발로 뛰면서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쫓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만 빼꼼 내밀면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영화 중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 제목만 보고 부산에 가는 어떤 그런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부산행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좀비들이 서울역에서 또는 중간중간 또는 부산역에서 쫓아오는 장면들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잘 만든 영상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렇지 못한 영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이 유튜브를 보다가 원치 않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성적인 데다가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이 영상을 본 이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거죠. 이 친구와 부모님의 보고를 통해서 볼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경험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상은 한마디로 잘 짜여진 완성물입니다. 예전에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TV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영상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우리 뇌에 깊이 박힌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 뇌는 완성된 영상을 볼 때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축구나 야구를 보면서 쉬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습관적인 영상을 시청할 때 우리의 뇌는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완성된 영상물을 볼 때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뇌가 1GB의 용량이라고 할 때 이 안에 텍스트를 넣을 때는 텍스트는 용량이 작지만 우리가 이미지나 또 영상을 넣을 때는 그런 것들의 용량이 크다는 거죠. 사람의 뇌를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 용량에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텍스트는 우리가 해석하거나 나중에 그런 것들을 꺼냄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미지 언제든지 재창조할 수 있지만 이미지나 영상은 재창조가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로 기억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어제 봤던 영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멋지게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심하게는 몇 년 전에 봤던 야동의 한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영상과 이미지가 내 머리에 가득하면 지금 내가 보는 이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물을 볼 때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혼자 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밀어넣는 것과 같고요. 또 우범 지역에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영상은 점점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는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영상이 나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잠깐 보는 광고 5초짜리 10초짜리 그리고 영상 3분, 5분, 10분짜리가 나의 평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남을 비방하는 영상, 욕과 도박, 선정적이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영상, 그런 생각과 사상을 담고 있는 영상이라면 그런 것들에 여겨진다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중에도 그런 영상인 줄 알았다면 멈춰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이라고 다 좋은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도 조금만 노력하면 선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 좋은 영상 선별해 보시고요. 그런 영상이 아닌 줄 알았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강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영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의 영향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기였습니다.